이창기 한국시멘트 신소재연구조합 이사장님을 모시고 폐플라스틱 자원 순환화와 관련된 환경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기 이사장님은 부산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시고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로스쿨 법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으시고요. 동양 메이저 대표이사 그리고 동양시멘트 현재 3표 시멘트입니다.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직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 부회장직을 맡으시면서 또 시멘트 산업 관련된 환경시와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의 환경연료화 사업을 시멘트 산업에 돌입하셔서 환경 문제, 플라스틱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시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창기입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은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옷장의 옷 중에 제일 시멘트하고 비슷한 색깔의 옷을 골랐습니다. 그 시멘트 지금 인류 문명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는 공업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 한 40억 톤 이상 1년에 생산하고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일반이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계신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도 시멘트, 콘크리트 관련 산업에서 30년 이상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B2B 산업이고 시멘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오늘 현재는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 60년대 70년대에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시멘트가 굉장히 이제 대용량의 벌크로 취급이 돼서 램콘 기업을 통해서 콘크리트로 우리 모든 건축 현장에 또는 그 토목 현장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산업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 산업에 대해서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 시멘트 산업에서 지금 현재 주요 열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배경 및 필요성, 그 다음에 국내외 폐플라스틱 정책 동향, 그 다음에 순환자원으로서의 폐플라스틱 현황과 문제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드리고 싶은,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시멘트 산업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약 한 5,112만 톤을 연간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분홍색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강원권에서 3천만 톤,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약 60%, 그 다음에 단양, 제천 등 충북권에서 약 2천만 톤, 그래서 41%가 생산이 됩니다. 우리 굉장히 집중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중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시멘트 시장 가격이 가장 쌉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보시기에 왼쪽은 생산 현황이고 소비는 오른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약 한 42%, 등 해서 경상권에서 25%,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데 강원 충청권에서 약 20%밖에 소비하지는 않지만 생산은 100%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산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은 강원 충청권에서 부담하고 있고 소비는 80%가 전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80%가 그 지불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뭐 그런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는 산업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황은 이렇고 전 세계 현황은 2023년 기준으로 약 45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는 세계 11위권의 시멘트 생산 소비국입니다. 제일 앞에 중국을 보시면 20억 톤입니다. 20억 톤인데 중국 인구가 뭐 추산이 16억 그렇게 한다면 퍼캐피타로 그다음 사용량이 1톤을 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면 5,100만 톤이니까 우리 인구 5천만 기준으로 보면 1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하는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국 다음의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뒤에 보시면 오른쪽에 일본이 4,700만 톤을 생산 소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가 약 한 1억 2천 정도 되니까 인당 사용량으로 보면 400kg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 버블 이전에 사용량 피크 때 약 한 1억 톤을 생산 소비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 30년 동안 일본의 소비량이 반 이하로 감소한 현황이고요. 뭐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1억 톤 이상 사용하는 OECD 탑티어 국가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앞으로 일본의 모습으로 빠르게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 산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산업은 이제 왼쪽에 제철소, 석탄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오른쪽에 일반 우리 사회의 소위 커뮤니티의 사업장, 그다음에 생활 하수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시멘트 가운데 있는 시멘트의 생산 과정에서 리사이클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회장님께서 종말 처리 사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철소에 철광석을 용융하고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을 고순위 석회석을 고로 제강 과정에서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산물로 슬래그가 생기는데 그 슬래그를 시멘트 공장에서 1년에 약 한 600만 톤 정도 리사이클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그 고순도 라임스톤 파우더를 석탄 화력 발전소에 탈황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탈황 석고가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시멘트가 5천만 톤 생산이 되면 약 10%의 석고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연간 한 300만 톤 정도의 탈황 석고를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리사이클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계 생활계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을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장류 기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250만 톤 이상 사용하고 있고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를 역시 200만 톤 이상 우리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보면 제철소, 석탄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석유화의 산물인 폐플라스틱 등 주요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에서 생기는 산업 폐기물 또는 부산물을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량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위에 이제 대체 연료라고 표시된 부분에 석탄재가 약 한 270만 톤, 이제 그 생활하수 그 슬라지 오니류가 220만 톤 등등 해서 대체 원료로 570만 톤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말씀드렸던 폐기물이 아닌 부산물로 분류되는 슬라그라든지 타랑석고는 제외되어 있죠. 그게 타랑석고 슬라그가 한 900만 톤 정도 되니까 실제 대체 원료로 사용하는 양이 한 1,5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대체 연료로 구분되는 란이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폐합성 수지, 폐타이어 등 리사이클링 한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폐합성 수지 같은 경우에 230만 톤 정도. 이 230만 톤은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연료원인 유연탄을 1대1로 대체하도록 디자인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사용량을 쭉 보시면 2002년도에 폐합성 수지가 17,000톤에서 지금 현재는 230만 톤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히 이제 2017년 이후에도 약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3배 정도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2021년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파동, 특히 석탄 구력과 관련된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대체 연료를 개발하고 또 사용을 늘려왔던 그런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시멘트 산업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폐플라스틱 순환자원 사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 박정희 교수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중심으로 보면 1인 중심의 사회적 문화 발달로 인해서 1인 가구가 2022년 들어서 약 한 35%까지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약 한 1인당 200kg까지 증가했고, 이제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4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회용품 소비가 굉장히 증가해서 코로나 성행했던 2021년 폐플라스틱 배출량 총액은 약 1,200만 톤에 이르렀고, 이 배출량은 2017년에 비해서 무려 50%가 증가한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21년도에 약 1,200만 톤으로 11년간 과거로부터 약 2.5배 증가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배출량 중에 전체 한 그 44% 정도가 이제 회수 또는 재사용 리사이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56%가 그냥 폐기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플라스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제조로 인한 탄소 배출의 증가도 문제이지만 지금 사실은 뭐 그동안 가장 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점들이 그 해양 투기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직접 투기한 건 아니지만 육지에 버려졌던 폐플라스틱이 결국 최종착으로 모이는 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보시는 것처럼 해양의 쓰레기, 그다음에 결국 그 해양 곡물에 축적된 플라스틱 등이 이제 굉장히 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굉장히 이제 아주 선정적인 그런 화면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전 주기 플라스틱 탈플라스틱 대책 등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순환자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트렌드로 저희가 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환경 농가들이 또는 환경론자들이 플라스틱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달에 부산서 얘기되고 있는 그 UN 환경총회에 그 플라스틱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오늘 이렇게 저희 여러 학계에 계신 분들 의견을 모아서 적어도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그 사용을 줄이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처리 방법에 대한 이해와 그런 논의를 통해서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그런 정책 제언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리로 좀 발전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어서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우리 지금까지 나왔었지만 박정희 교수님 얘기해도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캔이라든지 유리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비교했어도 플라스틱 사용의 우수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나라는 산업적으로도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주요한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규제 동향에 맞춰서 친환경적인 플라스틱 생산 전환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특성상으로 결국은 자원순환을 통해서 매립량을 감축시킬 필요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INC가 5차례에 걸쳐서 사전에 논의가 있었고 이달 말경에 부산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국내 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20%를 감축하는 목표를 21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정책 변화의 두 번째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소위 그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결국은 수도권 매립지의 보관이 예상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소각을 하면 그 소각재만 매립이 되기 때문에 매립장의 가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26년부터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석유화학 업체들의 움직임이 이제 뭐 한 1, 2년 전의 트렌드였습니다만 화학적 재활, 저희 이제 열분의 유와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분의 유가 화학적 활용 노력이 소위 이제 폐기물의 순도, 퓨리티와 관련해서 바이어블한 대안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폐플라스틱 자원순환의 전체 그 현황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뭐 저희도 그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관련이 있는 석유화학 업계, 시멘트 업계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폐플라스틱과 관련된 통계 자료의 부족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 추진되고 있던 그 플라스틱 플랫폼의 구성과 관련된 노력이 실제 시장 기준으로 민간 베이스에서 굉장히 활발히 좀 촉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재활용 활성화와 상관되는 지자체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맥 금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 확대 대형화가 굉장히 절실함에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동네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인비 현상 때문에 굉장히 그 소각장의 권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내에 가장 많은 플라스틱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폐비닐류의 화학적, 열적 재활용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재화를 두고 자원을 두고 그 자원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처리 시설을 확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그 사용하는 입장에서 저희 이제 그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멘트 업계에서는 2020년대 들어서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기 위한 시설 투자를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50만 톤 이상 재활용 연료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그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은 더 이상 굉장히 큰 폭의 재활용 연료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약 한 250만 톤 이상의 수준에서 확보된 재활용 연료의 퀄리티가 균질하게 되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실제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플라스틱 자원순환제도와 관련해서는 플라스틱 통계제도 정비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플랫폼이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입장이었고 폐플라스틱 자원순환화 전 과정 환경영향평가 표준의 마련도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자원순환 관련된 설비 또는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재활용 기술 R&D 투자 확대가 굉장히 절실한 입장이고 플라스틱 수거 선별 시설의 고도화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 중입니다. 이제
결국은 그 종량제 봉투의 자원화와 관련해서 생활 폐기물의 자원 수단화와 관련된 이런 과제들이 조속히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순환자원과 관련된 이슈 논의점으로 좀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첫째는 그 소위 이제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이념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현상을 왜곡하는 문제.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은 시장 메커니즘이 조정을 해줍니다. 결국은 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까지 순환자원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소각로 업계와 시멘트 업계, 시멘트 업계에서 저희 대체 연료 수용성을 굉장히 높여가니까 결국은 소각로 업계에서는 이제 소각 영업과 관련된 먹을거리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발생했고, 그와 관련해서 수년간 그런 이제 소위 그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지만 지금 현재 결국은 우리 시멘트 업계에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 들어오는 대체 연료의 퀄리티 유지 문제라든지 그게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26년 이후에 수도권에서부터의 그 다연성 폐기물의 직매입 금지가 발효되게 되면 이 문제는 시장에서 자연히 해결될 걸로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예를 들고 있는 쓰레기 시멘트 논란, 그다음에 석탄재 수입 금지와 관련된 논란, 이런 부분은 소위 이제 이념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해결이 쉽지 않을 걸로 저희 전망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앞서 계셨던 이제 그 규제개혁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이건 이제 그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과 관련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있는 시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결론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자원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부산물과 폐기물에 따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3페이지로 돌아가 이 순환자원들은 다 이제 폐기물로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빠져 있는 저희가 리사이클링하는 전체 물질 중에 슬라그하고 그 다음에 칼랑 섞고는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부산물은 시장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우리 그 소위 민간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사용이 항상 제한을 받고 있고 이제 소위 승인, 퍼미션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물이냐 폐기물이냐 그 분류 자체가 굉장히 큰 허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 기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것도 뭐 일부의 규제로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 활발히 논의되고 개선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기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옷 색깔뿐만 아니라 머리 색깔도 시멘트하고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이 염색을 안 하시는 게 또 환경을 보호하는 지름길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요. 그 확실히 MZ세대 아니신 것도 밝혀주셨습니다. 제가요에서 멈추셨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맞으시겠습니다.
그 시멘트 산업이 여러 다른 산업과 또 생활 폐기물 부산물 처리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왔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물론 이제 시멘트 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셨습니다만 또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또 전 지구적으로 안고 있는 그 플라스틱 폐기물 부산물 관련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도